여러분들의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스탁솔루션 이어갑니다. 전화 문자 열어놓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요. 먼저 전화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시고 오네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어버브 반도체 20%거든요. 8,200원. 8,200원에. 네네. 오, 요즘 이거 흐름 좋은데 어떻게 손실 보세요? 요즘 사셨어요? 아니면 사신 지 꽤 되셨어요? 한참 됐는데요. 이번에 제가 못 봐갖고 놓쳤어요. 매도하는 거를. 아, 막 올라갈 때 매도 못 하시고 다시 조금 지금 쉬어가는데 위로 열려 있는지 아래로 열려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요. 자, 두 분께 여쭐게요. 어버브 반도체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통했습니다. 보유 의견. 먼저 변원규 전문가님 받아주시겠어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저는 이제 매수하신 가격을 보고 최근에 네. 이제 급등할 때 이 어부 반도체를 그렇죠. 매수하신지 알았는데 그럼 아니요. 1년 정도, 1년이 넘으신 건가요? 네네. 지금 보유하신 지? 네, 그 정도 되는데요. 예. 그동안 이제 그 어버브 반도체가 최근에 비메모리 반도체 기대감 때문에 오른다는 건 좀 알고 계세요? 그랬는데 잠깐 못 봤더니 그게 올라갔는데 그때를 놓쳤어요. 매도를 못 해갖고 다시 매도 시점 올까 해갖고 궁금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최근에 삼성전자에서 비메모리 쪽 반도체를 크게 육성하겠다, 뭐 이런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그 반도체, 우리나라가 뭐 반도체 시장에서 1등이다.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뭐 반도체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들 있는데 지금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쪽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노트에 필기하듯이 그러니까 노트에 적어놓듯이 이렇게 뭐 적어놓고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기억할 수 있는 저장소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계산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뭘 결정을 할 때 그 결정을 하는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인데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약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이 메모리 반도체가 한 30% 정도밖에 비중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최근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쪽에서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전체가 어려워지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부진했던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투자를 육성하겠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발표를 하면서 이 비메모리 쪽 관련 그 종목들이 좀 상승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 비메모리 쪽 반도체 투자가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0년까지, 2030년까지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를 육성하겠다는 계획이 발표가 돼 있어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이 어버브 반도체의 주가 추세 자체도 상당히 긍정적이고 하지만 앞으로도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제일 궁금하신 거는 8,200원에 사서 한 1년간 보유를 하셨는데 이제 네. 다시 이제 올라왔다가 좀 내려와서 다시 이제 돌파를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실 텐데 지금 보시면 일단은 충분히 돌파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추세도 완전 좋고 지금 전체 시장에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거의 뭐 가장 강력한 재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그 부분에서의 그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는 앞으로도 계속 좀 성장해 나갈 수 있다 보시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단기적으로 이제 차트상으로 보시면 지금 어버브 반도체 자체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이격이 지금 너무 많이 크게 벌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 수준에서 그 약간 매수가 이상인 뭐 한 9,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단기적으로는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9,000원 돌파 이후에는 조금 쉬어갈 수 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뭐 더 많이 갈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 쉬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오래 기다리신 만큼 약 9,000원 부근에서 일단 이익 실현 한번 하시고요. 네. 그런 다음에 조금 조정이 나오면, 만약에 어버브 반도체라는 종목을 정말 중장기적으로 좋게 보신다 그러면 조정 이후에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예. 네. 긍정적인 평가 일단 나왔습니다. 고민 해결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수익
꼭 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요즘 좀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이었는데요. 어버브 반도체부터 체크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요. 연결 잘 되셨습니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푸른기술이고요. 예. 26,800원에 비중은 12%요. 26,800원에 12%. 2%요. 푸른 예. 기술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아이고, 손실 좀 크시네요. 예, 예. 이거 언제 사셨어요? 한 7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냥 반년 그때는 예, 시작 단계라 그냥 사놓고 그냥 있으면 되겠지 하는 마음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은 예. 좀 이게 좀 자세히 알아보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드렸습니다. 너무 많이 빠졌네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략 예.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예. 푸른 기술 두 분의 의견 체크합니다. 하나, 둘, 셋. 보유. 다행입니다. 일단 보유 의견. 이번에는 김동희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김동희 예,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예. 일단은 좀 오래 되셨어요.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걱정도 많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푸른 기술 같은 경우에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철도 관련주죠. 예, 예. 네, 그래서 일단 뭐 철도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주로 분류가 돼 있는데요. 예. 동사 같은 경우는 영무 자동화 기기를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철도 관련주로 그렇게 예. 분류가 돼 있는데 지난달이었죠. 2월 달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이 예. 되고 나서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대북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흐름을 나오면서 푸른기술 같은 그런 종목들도 빠진 부분이 있는데 예. 왜냐하면 일단은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고 그런 결렬이 되게 된다면 첫 번째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철도 관련주들이 예. 그 기대감이 좀 무너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하락분이 나온 부분이 있어요. 예, 예. 네. 그런데 일단은 여기서 끝난 건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유 의견 드린 거고요. 예. 왜냐하면은 다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제 미국에서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을 하려는 그런 노력이 보여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예. 지금까지 이 정도로 판을 좀 크게 키운 북한의 입장에서도 지금 포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예. 아시겠어요, 시청자님? 예, 예. 네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제 남북 경협 관련주들은 기대감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예. 기술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기술적으로 보시면은 최근에 그래도 저점을 좀 잘 다져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죠? 예. 저점을 잘 다져주고 있고 그리고 남북 경협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기술적으로 보시면 이 후행 스팬이 캔들을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한 번만 거래가 터져준다면 다시 네. 한번 상승 기로에 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비는요. 한 19,700원에서 2만 원 사이가 될 것 같아요. 크게 예, 예. 갭이 빠졌었던 그 상황인데 이 예. 고비만 잘 지나가서 만약에 남북 경협주들이 다시 한번 상승 기로에 들어간다. 그러면 일단은 25,000원 부근 한번 보실게요. 25,000원 부근이 이제 시청자분님께서 아직까지는 그 가격까지 오지 않더라도 손해가 되시겠지만 리스크 네. 관리 차원에서는 25,000원 부근에서는 좀 비중을 축소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26,800원이시기 때문에 조금 네. 더 보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가격 구간 좀 유의를 하시고요. 손절가는 14,950원 정도 잡으시고 만약에 이게 무너지더라도요. 그 다음 예. 손절가가 한 13,000원 부근에서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만약에 빠져버린다면 이제 비중 축소를 확실하게 좀 해주시는데 지금은 일단은 보유를 하시면서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도움 좀 되셨나요, 시청자님? 네네.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가지고 좀 하면 안 될까요? 평단가를 좀 낮추시겠다는 거죠? 예, 예. 네, 평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사실 지금 상황으로서는 좋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네, 대북 이슈라는 게 언제 어떻게 좀 악재로 변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판단을 네. 하고 있었지만 뭐 예, 예. 저희가 생각과는 다르게 그렇게 좀 크게 빠졌던 적이 있었잖아요. 예, 그렇기 예.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런 변수들은 좀 피해가는 게 좋아요, 시청자님. 예. 네, 이해되셨나요?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드린 전략대로 좀 대응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힘내시고요. 연락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자, 전화를 통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계속 주고 계세요. 그 사이에 문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여러분들 계속 열어놓고 받고 있으니까요. 013-3366-8288번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B세미콘부터 체크해보겠습니다. 매수가 7,100원, 화끈하게 비중 100%로 보유하고 계십니다. 일단은 수익 구간이신데요. 더 올라갔다가 요즘 조금 내려와서 매도 시점 놓친 게 아쉬우신가 봐요. 변 전문가님, LB세미콘 어떻게 보십니까? 네, LB세미콘 뭐 최근에 그 BTS 방탄소년단 관련해가지고 좀 많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예, 하지만 지금 최근에 그 이슈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보내주신 그 가격대가 7,100원이셔서 이미 좀 수익 구간이시고, 지금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은 이 비중 자체가 약 100%를 지금 매수를 하셨는데, 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그 비중 조절이 되게 중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같은 시장에서 LB세미콘 좋게 보신다면 이렇게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하시는 게 좋은데, 지금 비중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지금 정도 가격에서는 일단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일단 기술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지금 최근에 그 LB세미콘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지금 최저 가격이 그 상승 이전에 최저 가격이 약 3,000원 정도 수준, 3,500원 정도 수준에서 이미 거의 10,000원 수준까지 약 3배 가까이 좀 상승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익 실현 물량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였고요. 특히 그 BTS 관련된 그 이슈를 통해서 좀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BTS가 뭐 그 콘서트라든가 아니면 그 길보드 차트에서 다시 1위를 한다거나 뭐 이런 이슈가 더 붙기 전까지는 다시 시세 내긴 좀 어렵다. 왜냐하면 이미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보다도 더 오버슈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을 바라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그 지금 현재 가격 수준에서 이익을 실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분봉으로 보시면 지금 아침에 시작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힘드신 게, 만약에 주가가 고점에서 급격하게 하락을 하게 된다 그러면 손절이 쉬우신데,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면서 조금씩 하락을 하게 되면 손절을 못하고 계속 기다리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빠지는 종목들이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관 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은 만약에 자기가 뭐 10,000주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주식을 한 번에 시장에 10,000주를 팔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 파냐면 하루 종일 이 10,000주를 팔아야겠다 계획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 시간으로 분배를 해가지고 매 분마다 뭐 10주씩, 100주씩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보유하신 종목들이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하락을 한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종목들은 지금 메이저들,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하루 종일 어느 정도 물량을 정해놓고 지속적으로 물량이 출하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을 바라시기보다는 일단 수익 구간이시기 때문에 수익을 실현하시고, 적어도 수익을 다 실현하지 못하시겠다면 적어도 약 절반 이상은 매도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추세를 지켜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중이 너무 많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일단 수익 챙기고 보자라는 관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LB세미콘이고요. 여러분 문자 계속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 휴림 로봇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사명 교체가 있었죠. 원래는 DST 로봇이었는데 휴림 로봇으로 한 2주 전에 교체를 했습니다. 매수가가 1,520원이고요. 비중 40%로 들고 계십니다. 손실 보고 계세요. 한 달 다 되어가네요. 부탁드립니다 하셨습니다. 김동희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요, 원래는 DST 로봇이었죠. 매출의 90% 이상이 로봇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로봇 관련 대표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은 상반기에 미래 기술 전략 육성 사업으로 삼성전자에서 좀 연구 과제로 선정을 했고, 그리고 인공지능 로봇을 후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산업 자체는 미래 산업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기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휴림 로봇 자체도 로봇으로 해서는 좀 추세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차트적으로 한 번 더 보면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DST 로봇이 4월에 그런 발표를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 거래량이 많이 올라갔다는 거는요. 시장에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후잉스팬 자체도 뭐 최근 들어서 캔들을 뚫고 올라오면서 좀 최근에는 빠졌지만 다시 한번 후잉스팬이 캔들을 받쳐주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 지지를 해준다면요. 다시 한번 상승 기로에 올라갈 수 있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수주했던 금액도 상반기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매수가보다는 지금 아래에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 1270원, 1250원 부근에서 지지를 해준다면은 조금 더 산업을 보고 멀리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가격이 이탈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고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위로 봤을 때는 1,800원까지도 일단 열어두고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문자 통한 종목 상담 진행을 해봤습니다. 문자 잠시 뒤에 체크해 볼 테니까요. 계속 문자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사이에 걸려온 전화 이어서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오네요. 연결 잘 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실까요? 파메핀이고요. 파맵신. 예. 예, 매수가 77,394원에 예, 비중은 16%입니다. 77,394원. 예. 이거 물타기 하셨죠? 추가 매수하셨네요. 예, 가격이. 28일 날 사고 29일 날 사고 이랬어요. 그러셨어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게 참 제약 바이오가 살아나야 좀 괜찮을 텐데 쉽지는 네네. 않아 보이고 어떻게 전략 세우면 좋을지 의견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파맵신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보유. 통했네요. 보유 의견 변 전문가님.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7만 이게 지금 최근에 사셨나 봐요. 23일, 24일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예, 3월 28일 날 사고 3월 29일 날 사고 한 달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되셨고요. 네네. 예, 뭐 충분히 지금 뭐 기술적으로 보면은 뭐 그 정도 가격대에서 어느 정도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가격은 맞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조금 많이 하락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일단 뭐 파맵신 같은 경우에는 이중항체 관련된 이제 그 기대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좀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았어요. 네, 지금 기술적으로 보시면 최근에는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전체적인 바이오 종목들이 지난주 뭐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셀트리온 같은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지만 거기에 좀 소외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는 바이오들이 좀 추세적으로 상승하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근데 이 종목을 좀 뭐 단기로 보셨나요? 아니면 중장기로 좀 가져가시려 보셨나요? 중장기를 좀 보고 있었어요. 예, 그러시면 좀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파맵식 같은 이런 바이오 기업들이 앞으로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서 좀 크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지만 지금은 아직 시기가 이르다 이런 판단이에요. 네네. 예, 보시면은 이제 지금 산 이후에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가격대 수준이 이전에 저점을 이루고 반등을 이뤘던 가격 수준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추가적으로 하락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그리고 추가 하락도 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제가 보유 의견을 드린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그래도 만약에 이 중장기로 보시더라도 일단은 바닥 가격대 막 이 65,000원 수준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 그러면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손절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예, 그리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약 78,000원 수준? 지금 고객님, 시청자님께서 그 매수하신 가격 그 부분이 상당히 좀 저항이 큰 구간이었어요. 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그 구간에서 돌파를 했다 그러면 이제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그 부분을 돌파를 못하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다시 이제 매수가 부근인 78,000원 부근이 오면은 일단 한번 그 본전 정도 수준에서 매도를 하셨다가 이후에 다시 한번 좀 추세가 형성되고 전체적인 코스닥 시장이 살아나면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 재차 매수하시는 게 좀 효율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기간이 뭐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지금 오늘 시장도 좀 어려운 걸 보셨듯이 전반적으로 바이오 섹터들이 단기적인 움직임은 있는데 중기적으로는 좀 빨리 움직이지는 못해요. 물론 이제 5월 말 다음 달에 뭐 암약회나 이런 이제 이슈들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이 바이오 이슈에 대한 시장 기대감들이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고 그리고 뭐 그 부정회계나 회계 부정이나 뭐 이런 이슈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두드려보고 가자 이런 심리가 좀 강하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투자 심리가 좀 안정이 되고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이제 바이오 종목들이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좋은 종목과 나쁜 종목이 구별이 됐고 이제는 좀 시세를 낼 만하다 그런 분위기가 좀 돌아왔을 때 그때 좀 시세를 낼 수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하지만 네.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급락한 부분이 있어서 파멸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78,000원 수준까지는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가격이 오면은 일단 정리를 하셨다가 전체 시장 상황이 양호해지면 그때 다시 그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중간에 또 불안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맵신 들여다봤고요. 다음 분 기다리고 계시대요. 바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 오네요. 네, 연결되셨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감사합니다. 들고 계세요? 우리 종금이요. 우리 종금, 매수가하고 비중은요? 900원에 30%요. 900원에 30%로 보유하고 계시고 네. 좀 손실 보고 계시네요? 손실이 오래됐거든요. 오래되셨어요. 아니 보니까 네. 실적도 잘 나왔는데 왜 이렇게 주가 안 갈까요? 그러니까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네. 주가 계속 제자리 걸음인데 요거 위에 아래 방향 어떻게 열려 있는지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금 두 분께 여쭙겠습니다.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통했습니다. 두 분 호흡이 잘 맞네요. 100% 의견 일치. 변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종금 좀 많이 가지고 계셔서 힘드시겠어요. 글쎄요. 좀 네. 시간도 되고 그래서. 네, 중간에 한번 팔 기회도 있지 않으셨나요? 근데 이게 지금 주봉상으로 보면 900원을 돌파한 적이 한 번 있긴 한데 네. 있었는데 놓쳤어요. 그때 놓치셨고요. 네네. 예, 아쉽습니다. 이거 지금 우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해에 우리 금융지주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우리 금융지주에 편입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때문에 좀 상승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제 네. 결국에는 이제 편입은 안 됐죠. 네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금융지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 종금을 인수를 하긴 해야 돼요. 네. 예, 왜냐면은 이제 우리 금융지주에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은행의 그 자산이 약 98% 수준이기 때문에 종합금융사가 되려면 비은행 쪽의 기업들도 이제 인수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이 있어서 이제 우리 금융지주 측에서도 뭐 올해 상반기에 우리 종금을 인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었거든요. 네. 예, 근데 아직 구체적인 그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주가에 큰 탄력성이 없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종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우리 금융지주에 합병이 된다 그러면 그 증권사로 전환할 수 있다는 또 이슈가 남아 있긴 해요. 네. 그래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주가는 여기에 좀 편승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네. 매수가가 900원이어서 아주 높으신 수준이라 네. 지금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이제 만약에 우리 금융지주에 우리 종금이 편입이 되고 그 이후에 증권사로 전환이 된다 그러면 충분히 가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그러기는 좀 힘드신 그런 상황이고요. 네. 일단 지금 보시면 240일 이동평균선, 중장기 이동평균선을 하회했을 때마다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전체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는 우리 종금 같은 회사가 좀 하락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이제 시장이 안정되면 반등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손절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은 잘 견디시고 홀딩하시고 가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지금 900원 수준까지 가려 그러면 시간이 좀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비중도 뭐 30% 정도시니까 어느 정도 크지 않으시는 부분이라 1차적으로 약 800원 정도 왔을 때는 네.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줄이신 이후에 그 이후에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그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금까지는 과거를 봤을 때 이 240일 장기 이동 평균선에서 어느 정도 반등을 해왔지만, 만약에 이번에 약 730원 수준, 뭐 이 정도 지금 지난번 저점 수준인 730원 정도 수준을 만약에 하향 이탈하게 되면은 네. 이 추세가 깨질 수가 있거든요. 어,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저도 이게 깨질 것 같지는 않지만, 만약에 730원 수준을 하회하게 되면 이쯤에서는 일단 좀 손절을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예, 제가 말씀드렸듯이 목표가는 800원 정도 수준 잡고 좀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시청자님. 편입이 가능할까요? 네, 편입 지금 우리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네. 금융지주 입장에서는 우리 종금을 편입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비은행권 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종합금융회사 가기 위해서 편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편입하겠다고 의사표명은 했고 상반기 내로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없어요. 그러니까 기대감은 아직 가지고 계셔도 됩니다. 네. 고민 해결 되셨죠? 네, 감사합니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전화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계속 주고 계세요. 문자 빠르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풍국주정 19,800원 30% 비중으로 보유하고 계시다고 꼭 빠지세요 하셨네요. 김동희 전문가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풍국주정 대표적인 수소차 섹터에 편입이 돼 있는 종목이죠. 전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1997년 교토 의정서를 시작으로 해서 2016년에는 이런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파리 협정 이런 것도 계속 나오면서 전 세계적으로는 온실가스에 대한, 그리고 탄소 배출권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에 걸맞춰서 중국에서는 올해부터 3만 대 이상 내연기관차를 판매를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계속해서 뭐 이런 좀 친환경차를 무조건 일정 비율 판매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 도요타나 포르쉐 이런 대형 회사에서도 유럽의 내연기관차를 올해부터는 판매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계속해서 친환경차에 대한 관심은 시장에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라고 해서 발표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풍국주정 또한 거기에 대해서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차트 한번 보시면요. 한번 큰 상승 이후에 눌림이 나오고 그다음 17,500원 라인에서 좀 지지를 계속 받아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지지 라인을 좀 버텨준다면 앞으로도 이런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서 좀 더 높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전고점 부근인 28,000원 구간, 27,000원 구간 이렇게 잡으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지금 구간에서 좀 깨진다면 비중을 확실하게 좀 축소를 해서 리스크를 관리를 해주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문자 조금 더 보내주세요. 속도 내서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33,300원, 비중 15% 조금 수익 보고 계세요. 변 전문가님.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최근에 좀 하락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급락한 이후에 어느 정도 바닥 형성하고 좀 반등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지금 수급적으로 보시면, 네. 지금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 항공기 엔진 같은 걸 만드는 부분도 있고, 특히 이제 방산 쪽에서 이제 큰 수익이 좀 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지금 급락하면서 최근에 수급적으로 금융 투자나 뭐 보험회사 이런 기관 쪽에서 좀 많이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너무 과도했다 이렇게 기관들 입장에서 보고 있고요. 특히 금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매수세도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가격대는 지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를 보시면 지금 매수하신 가격대가 참 좋으세요. 지금 33,300원 수준이면은 아주 좀 잘 매수를 하셨다고 볼 수 있고요. 이 부분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반등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지금 워낙 이 부분 있죠. 지금 급락한 부분에 각도가 너무 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반등 자체가 크게 안 나오는 부분이어서 지금 이 정도 가격에서 그 지난번 가격 수준인 34,000원 부분까지 가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급락 그 초기 가격대인 뭐 32,000원이나 33,000원 좀 이 정도 가격까지 오시면 순차적으로 좀 이익을 실현하시면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유, 몇 분 더 봐드리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고수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